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또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어떻게 지난주에 시험들 잘 보셨나요? 또 여러분들 이제 다 시험도 여러분들 치르고 이제 클래스룸에 다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 확인을 못 했는데 하여튼간에 이제 사전에 또 여러분들한테 안내도 하고 해서 아마 잘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잘 보리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청소년 문제와 보호 제 8장 이제 청소년 자살에 대해서 한번 청소년 자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의 의미와 유형, 그 다음에 현황서부터 원인과 문제 대책해서 이렇게 해서 6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자살의 이제 의미입니다. 자, 이 자살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 한 개인이 스스로 본인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스스로. 그 다음에 세계보건기구, 그러니까 WHO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WHO에서 정의하는 건 뭐냐면 자살 행동으로 인해 이 죽음에 이르는 경우, 자살 행동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는 경우, 그래서 죽음의 목적과 동기를 인식하면서 스스로에게 뭘 입혀요? 손상을 입히는 행위를 자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학자들과는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뭐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한 3명 정도만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자, 프로이트는 자살을 누구나 소유하고 있는 이 죽음의 본능의 활동 요소가 극단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향하여 표현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죽음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활동 요소가 자기 자신에 향하는 것이다. 근데 바우마스터는 자신으로부터 어떤 도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은 뭐예요? 자신으로부터 도피하는 건 마지막으로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슈나이드만은 자살을 힘겹고 괴로운 문제상을 해결하는 진중한 노력의 하나로 보고 스스로를 소멸하려는 이 의식행위를 일종의 해결책으로 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문제상을 해결하고 했는데 해결할 기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하는 건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건 뭘 의미하죠?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죽음을 소멸하는 의식행위를 일종의 해결책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런 학자들의 또 얘기가 있다.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드루켐이라는 사람은 여러 학자들의 어떤 그런 그 사항들을 이제 보면 청소년 그 자살하는 아노미 현상, 이 아노미 현상으로 하나를 보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청소년의 자살은 여러 가지 어떤 갈등 상황 속에서 충동적이고 그다음에 급격한 심리적 어떤 그런 역동의 처리 과정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자살의 이 특징은 정신질환보다는 일시적인 사건이나 이런 스트레스를 통해서 시도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리적 고통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고 성인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성인에 비해서는 내적 요인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외적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적 요인에서 영향을 받는다면 청소년들은 외적 보이는 것에만 어떤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이런 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이런 어떤 자살 행동은 아동에서 성인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이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어떤 그런 힘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의 결과로 인해서 자살 사고, 그다음에 자살 시도, 자살 완료, 이런 어떤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여기에서는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3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자살 사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자살 사고다. 그러니까 자살 사고라는 것은 자살을 행동으로 옮기는 이 사고로 자신에게 해를 가하거나 이 죽음을 실행하려는 생각으로 인해서 단순히 죽고 싶다는 생각을 넘어서 어떻게 돼요? 죽기 위해 구체적으로 이 계획을 세우는 생각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죽기 위해서 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생각까지를 자살 사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살 시도는 계획한 이 자살 생각을 실제로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옮기는,
일어나는 행위를 여기는 자살 시도라고 하고 있고요. 자살 완료는 자살 계획을 세우는 어떤 그런 그 등의 이 자살 생각이 실제로 행위로 표출된 자살 시도를 지나서 결국은 뭐 돼요? 결과적으로는 자살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 그러니까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이 완료되는 자살에 이르는 것까지를 우리가 이제 자살의 완료다라고까지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자살의 이제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살의 접근 방법과 유형 구분, 여러 가지 어떤 학자들의 성향과 그것이 어떤 심리적, 사회학적, 그다음에 심리학적, 사회학적, 인류학적, 그다음에 실존주의적, 생물학적, 문화적인 이런 관점에서 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가장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누구냐면 이제 이 듀르켐의 어떤 그런 그 자살의 어떤 유형과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한국의 청소년의 자살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살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 자, 이제 듀르켐의 자살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제 이기적 자살이다. 그러니까 이기적 자살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주로 사회와 개인의 어떤 그런 상호 관계가 아주 약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호라든지 어떤 지지, 교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자살이 이기적 자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서 이 어떤 사회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관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약해요. 다 약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잘 교감도 안 되고 어떤 상호주의도 일어나지 않고 이럴 때 나타나는 이 자살이 이기적 자살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타적 자살은 자, 한 개인이 사회와 지역 공동체, 지역사회 공동체에 과도하게 통합되어 있어. 그래서 사회적 연대성이 높은 경우 그리고 사회와 공동체의 어떤 가치가 개인의 가치보다 높게 나타날 게 이게 이제 반대죠. 이런 어떤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내 가치보다는 사실은 여기에 가치가 더 높아.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사회와 공동체의 어떤 이익과 명예를 강조할 경우에 발생되는 이 자살 유형, 이타적 자살이라는 거지. 이타적 자살. 그다음에 이제 아노미 자살이라는 것은 자, 집단 무질서적 자살. 이 집단 무질서적 자살로도 불리는데 특히 이건 뭐냐면 사회적 어떤 구속성이 낮은 사회에서 이제 발생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자살을 시작을 하면 자살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아노미 현상이 뭐야?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아노미적 자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숙명적 자살이 또 있습니다. 이 숙명적 자살. 그래서 이제 여기 아노미 자살을 조금 이제 하면 자, 인간의 활동이 충분히 규제되지 못할 때 받는 고통에 관한 이제 자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급격하게 어떤 그런 경제적인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기존의 질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그리고 사회적 통제 능력이 상실되어서 사회의 구성원들이 적응하지 못해서 이 자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숙명적 자살은 뭐냐면 지나친 규제로 인해서 이제 이런 어떤 자살이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사회적 구속성이 높은 이 사회에서 이제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개인이 어떤 위기 상황을 벗어날 이 희망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미래가 어떻게 돼요? 강압적인 어떤 규율에 무자비하게 제한되고 낭폭하게 제압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숙명적 자살의 유형은 절망적인 상태에 직면했을 때 이제 투쟁 자체가 불가능해. 그래서 불가항력적이고 융통성이 없고 어떤 그런 규율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이제 숙명적 자살이 이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그래도 뭘 할 수가 없어. 규제가 너무 강하고 어떤 그런 어떤 성격이 너무 규율에 대한 어떤 성격이 강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날 수가 이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지나친 규제로 인해서 이제 숙명적 자살이 이제 일어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 한국 청소년의 자살의 유형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청소년의 자살의 유형은 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많은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향형 자살이다. 그래서 이 유형적인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어떤 학자들을 통해서 이제 뭐 검증되고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뭐 논문이나 이런 거 발표를 많이 되면서 이제 그런 사항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향형 자살은
자, 보통 이런 어떤 그런 행동이나 태도가 어떻게 돼요? 내향적이고 소심한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이런 자살 유형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주로 내면의 갈등으로 인해서 어떤 고독과 소외감, 여기에서는 내면의 그런 어떤 갈등, 고독으로 인해서 여기는 고독과 그다음에 소외감, 이게 고독과 소외감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되는 것이 내향형 자살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수형 자살이다. 우수형 자살. 우수형 자살은 자, 학교 성적도 우수하고 리더의 역할을 하던 이 청소년이 어떻게 돼요?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 이 환경의 변화에 직면하면서 이제 자신의 지위가 흔들리거나 주위 사람들의 어떤 기대와 책임감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제 발생된다는 거죠. 이런 게 뭐 학교 성적도 우수해. 리더의 역할을 가지고 있어. 근데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부모의 어떤 그래서 뭐 이혼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사고로 인해서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환경에 직면해서 그다음에 어떤 경제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어떤 환경적인 이제 요소에 변화에 직면하게 되면서 자신의 지위가 흔들리거나 주위 사람들의 어떤 기대와 책임감, 이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발생된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감정형 자살이다. 이 감정형 자살은 자, 이 감정을 통제하기 힘든 청소년의 이 공격성이 자신 내부를 향하게 될 때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정을 통제하기 청소년이 이제 공격성을 가진 어떤 그런 내부에 향하게 될 때 이제 발생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신장애행 자살이다. 자, 우울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정신분열증, 불안증, 강박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청소년이 지속적인 어떤 절망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위기감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불안정한 심리로 이 충동성이 고조돼서 발생하는 이제 자살을 이제 우리가 정신장애행 자살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정신분열증이라든지 강박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절망감과 위기감에 빠졌을 때 이제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울증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아주 심각한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뭐 얼마 전이 아니라 좀 꽤 됐던 것 같은데 우리 쪽에도 보면 이제 아는 사람들이 이제 그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식을 이제 뭐 아파트 이제 베란다 쪽에다 막 이렇게 이제 뭐 던지고 막 이런 현상들이 막 이랬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당량이 아주 신문에도 나고 막 의정부지역에서 떠들썩하게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가끔씩 보면 이 자녀 엄마가 예를 들어서 이런 우울증에 이렇게 걸리고 이렇게 이제 뭐 우울증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이제 자녀를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본인도 자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어떤 다른 사람들을 이제 그 신체가 약한 이런 사람들을 이제 통해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자살하게끔 하는 많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그 신체 장애형 자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 외모에 가장 민감한 시기를 겪고 있는 이 청소년이 자신이 어떻게 돼요? 신체의 상해나 이 장애를 수용하지 못하고 열등의식을 지닐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보지만은 성인 같은 건 어떤 내적인 요소가 이제 우리가 가미된다고 그러면 이 어떤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외적인 요소를 이제 가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이런 민감한 시기에 이런 어떤 그런 상해, 장애, 아까도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서 그런 현상들이 있겠지만은 이런 열등의식을 지닐 때 이런 나타난다는 거죠. 갑자기 뭐 이렇게 상해나 갑자기 건강했던 우리 청소년이 여러 가지 상해나 교통사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애를 입거나 뭐 어떤 다른 어떤 화재로 인해서 뭐 다양한 어떤 것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또 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어떤 그 열등의식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체 장애인 자살의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 한동대라는 이제 한동대에 교수를 했던 그런 이제 지선이라는 그 이제 있었잖아요. 뭐 지선화 해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어떤 신앙적으로 이제 그런 이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이대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도서관에 갔다가 이제 늦게 이제 오면서 이제 오빠가 운전을 하면서 아마 오다가 이제 아마 교통사고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화재가 나가지고 뭐 실적으로 보면 거의 뭐 수십 번의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도 뭐 얼굴이나 이런 것들 보면 아직도 뭐 그런 상태가 많이 있고 손도 막 이렇게 물어지고 막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뭐 공부는 그래도 나름대로 했었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이제 학위를 받아왔죠. 그리고 이제 한동대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가 이제 다시 요번에는 이제 본교는 이제 아마 본교인 이제
이대에 이제 다시 사회복지과 이제 교수로 이제 오게 된 얼마 전에 올해인가 이제서부터 강의를 하게 된 그 이제 지선아라고 해서 보면 이제 있었는데 이분도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어떤 민감한 시기에 이런 어떤 그런 신체나 장애를 인해서 이런 어떤 갑작스럽게 인해서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면 자살할 수도 있었는데 그걸 극복하고 그러니까 극복하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일단 가정에서의 어떤 극복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첫 번째는 그다음에 또 어떤 신앙적인 것도 그것도 극복이 있어야 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가 이제 나중에 문제나 요인으로 나오겠지만은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제 또 극복하는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가정의 부모겠지요. 그러니까 가정의 부모가 사실 이제 그 갑작스럽게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온 자녀를 가지고 어떻게 이 자녀를 사실은 통해서 이제 이뤄갈 것인가. 뭐 그다음에 이제 또 신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철두철미하게 어떤 내적으로 내공을 쌓아서 문제 그리고 신앙적으로 이루어갔던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하여튼간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문제행동형 자살입니다. 이 문제행동형 자살은 자, 청소년이 어떤 약물 남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문제행동을 보였을 때 어른들이 어떻게 돼요? 그 청소년을 공감하거나 수용하지 못해. 그러니까 너무 엄격하게 대응하는 경우 이제 발생되는 것이 문제행동한 자살이다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그런 청소년들이 뭐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약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약물뿐만 아니라 요즘에 보면은 마약이라든지 그죠? 마약을 통해서 뭐 약물도 만들어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본드라든지 뭐 다양한 것을 통해서 이런 어떤 그런 문제 행동화가 될 수 있는데 근데 한 번 이런 것들을 접했다고 해서 또 어른들이 또 성인들이 또 어떤 문제를 공감하지 못하고 문제라고 해서 너무 엄격하게 그것을 적용하고 배제시켜 버린다 그러면 이 우리 청소년들은 또 쓸 자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들을 이해하고 사실 공감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또다시 문제 행동형 자살이 이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살의 유형은 청소년 때는 아주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성인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이런 어떤 청소년은 자살을 경험한다든지 생각한다든지 또 자살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아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그런 청소년들을 우리 성인들은 청소년들을 정말 그런 어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또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고 우리 건전한 이런 어떤 그 사회인으로서 성장해 가는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 성인들의 또 그런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쪽으로 해서 또 우리 청소년들을 또 유도하고 또 그런 그 청소년들을 지도해 나갈 그런 책임이 우리 성인들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자살의 유형을 여러 가지가 또 있겠지만 백사인의 어떤 그런 그 학자인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분들의 그 자살의 어떤 그런 그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자기 처벌의 자살입니다. 자기 처벌. 그러니까 뭐냐면 성취욕이 높은 이런 청소년 중에서 자신의 어떤 그런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자신의 어떤 능력에 회의를 가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절망감이 생기고 그다음에 죄책감이 생기고 어떤 실패감 이런 어떤 감정을 느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자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입시 경쟁이 아주 치열하잖아요. 입시 경쟁 이런 것들이 치열하다 보니까 어떤 심각한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울장애가 있거나 그다음에 자녀에게 거는 어떤 그런 과잉 기대가 있잖아요. 가정에서 과잉 기대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부모가 여러 가지 어떤 뭐 잘 나가는데 그 자녀의 입장에서 봤을 땐 부모를 이게 따라갈 수 없는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제 여기가 자신의 어떤 기대 수준에 못 미치게 될 때 이런 어떤 자살 유형 이제 이게 자기 처벌 자살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유형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도피성 자살이다. 이제 도피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제 어떤 면에서는 떠나고 자기 자신을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게 떠나면서 죽음에 이르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아까요. 그래서 학교 폭력의 어떤 피해자의 경우에 가해 청소년의 협박과 그다음에 갈취에 어떻게 돼요?
학교 가기가 두렵죠. 그리고 사실 어떤 부모에게 말해서 이것들이 해결된다 그러면 얘기를 하겠지만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더 큰 어떤 그런 가해가 이루어지고 더 큰 어떤 그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이 부모에게도 얘기도 못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못할 때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문제 해결 방법으로 이제 죽음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피한다는 거죠. 그걸 피하기 위해서 도피해. 그래서 죽음을 선택해서 도피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뭐냐 하면 수동적이고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단절된 청소년에게 흔히 나타난다. 수동적인 학생. 그러면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단절된.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교사라든지 학교에서는 교사, 가정에서는 부모이잖아요. 부모. 그다음에 또 또래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다음에 어떤 상담사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않고 여기에 이제 어떤 그런 그 도피해 버리는 거죠. 죽음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고 이제 도피해 버리는 현실 상황 속에서 이제 도피해 버리는 이런 상황이 이제 도피성 자살이다. 자, 다음에는 이제 보복 심리의 자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자, 부모나 교사에게 이제 우리가 질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질책을 받는 것이 과한 질책, 과한 어떤 면에서는 이 질책을 받는 경우에 그래서 들어가는 이 어떤 면에서는 죄책감이나 억울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 부모나 교사에게 어떤 복수심과 적대심 이런 것들의 표현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복 심리의 죽음은 가한 이런 어떤 그런 그 죄책감, 이런 어떤 질책을 받았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주로 가족 내의 갈등이 많은 청소년에게 이제 이런 어떤 보복 심리로 인해서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뭘 그렇게 할까 하면서 이제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욕구좌절의 자살이다. 욕구좌절의 자살이다. 자, 청소년이 원하는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자살을 하는 경우가 이제 있는데, 자, 이런 사건의 원인은 자, 보통 어른이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은 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게 성격이 급하고 그다음에 욕구 좌절 시 심한 어떻게 뭐가 일어납니까? 어떤 분노 발작을 보이거나 그다음에 주의력이 결핍되고 그다음에 가인 행동이라든지 그다음에 투명 장애 이런 어떤 청소년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것이 이제 욕구 좌절의 어떤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한 어떤 그런 분노 발작을 보이면서 이제 그런 어떤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것이 욕구 좌절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고요. 자, 다섯 번째는 이제는 잘못된 세계관의 자살이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어렵고 그다음에 힘든 불우한 생활에 지친 청소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청소년들이 계속 힘들게 사는 것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부모나 형제를 따라 죽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죽은 사람과 재회하려는 이런 의도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잘못된 세계인 게 예를 들어서 뭐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을 해가는데 부모들이 거의 갑자기 다 돌아가시고 뒤에 있는 이 자녀들만 살아남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청소년들이 계속 힘들게 사는 것보다 먼저 가신 부모를 어떤 면에 죽음으로써 어떤 재회하려는 이런 행동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흔하게 이제 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자, 친구의 죽음이라든지 혹은 어떤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잘못된 세계관에서 죽게 된다 그러면 그때 되면 뭐 연예인들이 막 자살을 하게 되면 따라서 막 어떤 청소년들이 또 뭐 성인들이 막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자, 정신적으로 의지할 만한 대상을 상실한 소외된 결속 과정 청소년에게 흔히 이제 이런 어떤 잘못된 세계관의 자살 현상이 이제 유형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자살의 이제 현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통계청에서 그 2017년, 16년 아마 이제 그 조사를 해서 이제 17년도에 발표한 것 같은데 우리가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라고 했잖아요. 그죠?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의 사망 원인 이런 어떤 것을 이제 사망 원인의 1위가 어떤 것이었냐니까 고의적 자살이죠. 자살. 이 자살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거 보면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그 이제 특히 보면
이 자살에서 보면 이제 남성들이 제일 이게 많고 여성보다는. 그리고 다음에는 질병이라는 거죠. 뭐 질병 거의 뭐 한 명 차이로 이렇게 해서 이제 있지만 그럴 때는 제일 많은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자살이다. 자, 연령에 따라서 이제 월별 자살 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기 초에 자살하는 그런 자살률이 이제 아마 집중되어 있다.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제 이는 왜 그러냐면 이제 어떤 성인의 자살 시도 시기와는 차이가 이제 있는데 10대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3월과 8월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이제 10대 이하는 3월과 8월 뭐 이때 이제 뭐 학기가 시작이 되고 바뀌고 뭐 이런 경우겠죠. 그리고 이제 20대는 5월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살 수단도 연령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10대 이하의 청소년은 어떤 투신의 과반수 이상이 이제 집중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대 이상의 어떤 그런 성인들은 어떤 목을 맨다든지 뭐 가스, 음독, 농약이죠, 음독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살 예방 백서에 따르면 연령에 따른 자살 장소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10대 이하 청소년의 경우를 여기 보면 청소년의 경우 분류가 되지 않는 어떤 장소, 의료기관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20대 이상의 경우에 대부분은 어떻게 주택에서 이렇게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살 이게 이제 통계에서 이렇게 이제 죽는 상황들을 이제 보니까 특히 이제 최근에 이런 심각한 현상들이 여러 가지 나타났는데 이제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여학생이 13.9%고 남학생은 9.6%라고 돼.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땐 남자들이 많은데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 남학생은 고등학생이 10.1%, 그다음에 이제 중학생이 9.1%고 여학생은 중학생이 14.5%, 그다음에 고등학생이 13.4% 이렇게 나타났다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의 어떤 그런 학생들일 때는 여중생들이 남학생보다는 좀 많게 나타난 이런 현상들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죽음을 통해서 사망 통계를 보니까 자살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병, 그다음에 이제 여러 이제 교통사고, 운수사고 이런 게 또 많이 있고, 그다음에 기타도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익사, 뭐 여름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물놀이 가서 익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추락 사건, 뭐 화재, 뭐 이런 중독, 뭐 타살,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실적으로 보면 하여튼간에 이 자살과 질병, 운송사고 이렇게 크게 이제 그러니까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크게 이런 사고들이 발생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청소년 자살의 이제 현황을 우리가 이제 사고 현황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자살 계획 및 자살 시도입니다. 그래서 이 자살 계획의 경우 일반 청소년이 한 0.9% 정도가 어떻게 되면 위기, 그다음에 취약, 이제 일반 청소년이 0.9%고 위기 취약 청소년이 여기에서 보니까 어떤 4.1%, 그다음에 위기 취약 청소년 집단에서 이제 높게 나타났는데, 그러면 위기 취약 청소년의 어떤 고위험군의 경우는 해당 비율이 31.5%로 실적으로는 이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 청소년들에게도 22.8%가 여기는 자살 계획을 가진 적이 있어서 이 자살 문제의 경우 두 집단 모두 어떻게 돼요? 고위험군에 이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살 시도의 경우에는 일반 청소년이 2.8 정도였다면 위기라든지 그다음에 취약이라든지 청소년은 한 17.4% 정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이 고위험군에서 위기라든지 취약 청소년이 거의 한 49.9%, 그러니까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 청소년의 경우도 한 37.3% 이렇게 되는데 37.3%. 심각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이 있다. 그래서 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에서 해당 비율이 다른 문제 영역에 비해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우리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되고 있다. 자살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요. 그러면 자살 이유를 현황을 살펴보면 왜 자살을 하느냐? 그래서 아동 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에서 자살 이유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전체 중에서
그 학교 성적이 이제 40.7%로 나타나고 있고요. 기타가 27.3%, 가족 간의 갈등 21.1%, 그다음에 선후배 또래와의 갈등으로 해서 8.3%, 경제적인 어려움이 7.1%.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경제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것은 제일 높게 나타나는 것 같지만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해서 자살하는 경우는 많이 드물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보면 이제 어떤 성적, 비관해가지고 성적, 그다음에 이제 가족 간의 갈등, 뭐 선후배의 어떤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런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는 그렇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있지만 그것이 낮고 여러 가지 어떤 성적과 그다음에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그 관계 속에서 이런 어떤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유가 이제 그렇다는 거죠. 자살의 이유.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자살의 이제 원인입니다.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자, 청소년 자살은 어느 하나의 요인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개인의 어떤 심리적이라든지 어떤 내적 요인, 환경적 요인, 이런 어떤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발생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떤 요소가 있는지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개인적 요인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자살의 원인 중 이 개인적 요인으로는 뭐냐면 학교 폭력, 그다음에 왕따, 학업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낮은 수능 성적 이게 이제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남아 있다 보니까 주로 이제 자아 개념이라든지 어떤 그런 우울 장애, 불안 장애, 그다음에 PTSD라는 것은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지 체계의 복종 등 다양하고 복잡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PTSD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는 포스트 라우메틱, 그다음에 스트레스 디소더 이렇게 이제 해서 이게 뭐냐면 어떤 그런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죠. 외상 스트레스. 이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요구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을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하나가 이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복잡하게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청소년이 우울 장애를 겪고 있거나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런 인생에 있어서 혼자라는 이 외로움 이런 것들이 더 이상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나아갈 이런 어떤 힘과 능력, 어떤 그런 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느낄 때 어떻게 돼요? 자살을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로 인해서 극도의 스트레스 상을 겪을 때 이제 자살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이 자살을 생각할 만큼의 어떤 스트레스 상황은 뭐 하나가 아니잖아요. 다양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거기에는 뭐 가정 내 불화라든지 뭐 또래의 어떤 그런 괴롭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도 성적 부진 뭐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청소년들의 자신들의 여러 가지 어떤 욕구 불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거나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을 때 어떻게 돼요? 최후의 방법으로 이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 개인의 어떤 내성적이고 온순하고 수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 어떻게 돼요? 이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자살을 유발시키는데 사회적 문제와 개인적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깊은 관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어떤 자살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뭐 우울장애라든지 약물장애, 정신분열장애, 성격장애, 생물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와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가포화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청소년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자살 비율이 높은 것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이런 어떤 지금 성장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어떤 장애, 여러 가지 어떤 스트레스와 이런 학교 이런 것들을 인해서 약물작용, 정신분열, 성격장애, 생물학적 이런 문제가 됐을 때 뭐가 생기냐면 스트레스가 생긴다는 거죠. 이 스트레스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정한 스트레스는 우리의 어떤 삶에 어떤 활기를 주고 윤택스럽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포화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서 자살률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의 청소년들은 이제 그 자살을 이제 선택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환경적 요인에서 이제 가족 요인입니다. 자, 청소년 자살의 어떤 환경적 요인으로서 이 가족 요인으로는 뭐냐면, 자, 부족한 가족 지지 체계.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의 어떤 면에서는 성적을 공부를 못하고 예를 들어서 잘 못생기고 외모적으로 어떤 봤을 때도 잘생기지 못했다 이랬더라도 이 가족의 지지 체계가 있다 그러면 자살을 쉽게 안 하죠. 그죠? 그리고 가족 구조의 변화는 어떤 결손, 그다음에 가족 간의 대화 단절, 그다음에 가족 구성 간의 어떤 갈등, 어떤 부모와의 어떤 불안적 애착, 이런 것들이 인해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가족 간의 정서적 지지는 어떻게 돼요? 한 개인의 인생의 모든 발달 단계에서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가족 간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정서적 지지가 있다 그러면 자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가족 간의 정서적 지지가 탄탄한 청소년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것을 딛고 일어나기가 쉬워요. 그런데 자신을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가족이 항상 곁에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언제든지 어떻게 돼요? 이 가족 구성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런 어떤 관계의 어떤 그런 청소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어떤 긍정적이고 지지적 관계는 청소년 어떤 자살의 보원이 되고 있지만, 근데 자살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가족이 정신적인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할 경우에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자살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 이 자살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건데 뭐냐면, 자, 가족 구성원의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자살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업 성적 저하로 인해서 자살의 경우는, 자, 성적 그 자체가 자살의 주요 원인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이 저하된 성적 때문에 생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부모 간의 갈등이 있다는 거죠. 부모 간의 갈등. 성적이 낮았어. 그러면 낮아진 거에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왜 낮았니 뭐하니 여기에 따라서 너는 뭐하니 여러 가지가 네가 TV를 보고 있니 뭐하니 이런 이제 부모의 갈등 관계. 그다음에 가족 관계 안에서 발생한 2차적인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제는 직접적인 그런 어떤 자살의 원인이 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발생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요? 청소년들의 자살은 가정으로부터 정서적 상실감이 아주 더 큰 이러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가정이 어떤 면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가정이 부부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하나 될 때 이 가정은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자살로는 가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서로가 이 끈끈한 어떤 부부 어떤 그런 가족 관계에 애가 있어서 가족애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이 되면 어린아이들 때는 그래도 많이 놀러 가는데 성장해 가면서 많이 못 놀러 가는 경우가 많이 못 놀러 간다기보다 이런 어떤 그런 야외라든지 이런 걸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성장해 가면서 또 자녀가 결혼해 가면서도 이런 어떤 1년에 전반기 후반기를 이렇게 하면서도 이런 가족 간의 끈끈한 어떤 이런 것들을 뭉쳐서 갈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루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런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가족의 끈끈한 어떤 그런 가족의 이런 어떤 그다음에 어떤 그런 부모 간의 어떤 갈등이 아닌 그런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생기는 이제 결손 가정들이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이제
부모가 이혼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사고를 당해서 이제 이런 결손 가정이 되는 이러한 어떤 이제 아이들이 갑작스러운 환경적인 가정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또 자살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보면 뭐 연예인들도 야구 선수하고 연예인하고 이제 결혼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부모가 이제 또 뭐 자살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거로 인해서 이제 자녀들은 또 우리가 할머니가 키워서 잘 이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 하여튼간에 이런 어떤 결손 가정을 해서 누구라도 가정에서 그런 역할을 해나갈 분이 있다 그러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특히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현상들이 또 많이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자, 학교 및 또래의 요인이 학교와 또래 요인인데, 자, 학교는 우리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청소년의 어떤 자살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는 가정, 그다음에 학교, 가정에서는 부모, 학교에서는 누구 선생님, 사회에서는 여러 사회 집단 구성원들과의 관계. 이 관계가 잘 이루어진다 그러면 지역사회에서도 이 관계가 잘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청소년들은 자살해야 되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쉽게 자살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학교 및 또래의 어떤 그런 학생이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학교잖아요. 그리고 또래 집단의 환경은 어떻게 돼요? 가족 관계 못지않게 이 청소년 그 자살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자살의 어떤 그런 환경의 요인 중 학교라든지 또래의 요인에는 학업 부진이라든지 학업 부적응, 교사와의 갈등, 그 다음에 또래 집단 내의 갈등, 그 다음에 소외, 그 다음에 또래 집단의 어떤 괴롭힘, 학교 폭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와 우울감, 그 다음에 좌절감, 소외감, 그 다음에 낮은 자아개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현상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자아개념이 낮아지면서 이루어지는데 청소년 자살 예방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자, 학교에서는 어떻게 돼요? 또 일단은 교사의 어떤 그런 지지. 아까는 그랬죠. 가정에서는 부모의 어떤 그 부모라든지 어떤 가정의 어떤 지지가 있어야 되는 거지. 교사에서는 학교에서는 교사의 지지. 이 지지는 청소년 자살 예방에 강력한 이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가정이 참 중요하고 학교에서는 이 교사, 학교의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역할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청소년들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겪으면서 누구한테 의지할 수 없어서 이제 자살을 경험하게 되고 자살을 생각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죽음에 이르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이 역기능적 매스미디어의 역할입니다. 역기능적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거는 뭐냐면 자, 이 자살에 미치는 이 매스컴의 역할에 관한 어떤 그런 최근의 연구들, 이런 사례들을 한번 보면 험플리라는 사람은 뭐냐면 이 마지막 출구 이 책을 통해서 뉴욕과 프랑스에서 자살자가 이제 증가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자살에 관한 이 TV 방송이나 신문 기사가 실린 직후에 자살률이 어떻게 돼요? 일시적으로 매우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눔 현상적으로 계속적으로 막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사회에서 뭐 자살이 일어나고 또 요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전세 사기들이 많이 깡통전 전세 사기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또 한 사람이 죽고 나니까 또 다시 막 죽고 막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런 어떤 현상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이제 근데 여기에는 이제 전세 사기 사건에 이제 그것만 국한되지만 연예인들이 이제 됐을 경우에는 더 많은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들이 신문이나 방송이나 뭐 이런 것들이 실린 직후에 또 이제 이런 현상들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유명 가수나 배우 등 이런 어떤 사실은 청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이제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그 충동 및 모방에 의한 자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젊은 베르테의 슬픔이라는 이런 그 소설을 통해서 흔히 베르테르의 효과라고 이제 불리는 이제 그것이 있는데 이것이 언제 발표됐냐면 1774년에 발표됐는데 이 괴테의 어떤 그런 이 소설에서 주인공을 모방한 자살 시도가 일어난 이후 이를 일컬어서 뭐냐면
이 베르테르 효과, 베르테르 효과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방 자살은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그런 유명 연예인이나 그다음에 자신의 어떤 롤모델을 삼고 있던 이 사람이 자살할 경우에 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라고 나타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마릴린 monroe를 있잖아요. 마릴린 monroe. 이 사람들은 마릴린 monroe가는 자, 죽음 뒤에 자살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이 마릴린 monroe가 죽은 이후에 12%가 이 자살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인의 어떤 그런 자살 기사가 나간 다음 날 교통사고 사망자의 숫자가 평소에 비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거의 한 6%, 5.6% 정도가 높아졌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유명 가수나 배우 이런 것들이 이제 청소년 자살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도 유명인의 자살이 청소년 자살의 원인 중 하나인 어떤 모방 자살이 이제 야기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방 자살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충동적인 청소년의 자살은 이 청장년 또는 노인의 어떤 자살과는 분명히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예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예방 현상을 우리가 이제 이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제 상태까지 이제 와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자살의 이제 문제까지 왔습니다. 원인 여기에서 보면 요인까지 해서 이제 문제까지 왔는데, 자, 청소년 자살은 이 자살 행위를 실행한 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청소년의 가족, 구성원, 또래 친구들, 그다음에 가르치는 교사, 그다음에 지역사회 여기까지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역사회에서 지금이야 이제 뭐 다 뭐 잘 이제 너무 공동체가 크고 자기 이외에는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을지까 그렇지만은 중소도시나 농촌이나 이런 데서 보면 그 지역에서 한 학생이 자살했다 그러면 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교사, 그다음에 지역사회 일까지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또 학생이 어떤 착실하고 공부를 잘했던 학생이라면 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특히 이런 어떤 그런 그 청소년에 속한 지역사회의 큰 충격을 뿐만 아니라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돼요? 극도의 슬픔과 불안감, 우울감, 죄책감, 상실감 이런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심리 정서적 트라우마는 어떻게 돼요?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 장애, 심각한 결과를 이제 초래함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결과를 나타나는 사람들은 평생을 어떻게 돼요?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종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한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이런 스트레스,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이런 어떤 장애를 겪고 오고 이런 사람들이 또 이런 우울증 장애를 겪게 된다 그러면 이 우울증을 이거를 이겨내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또 이제 죽음으로 내몰리는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경우를 보면 가족의 파탄 현상이 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러면은 이런 이제 실적으로 이제 보면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청소년 자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친구와 형제 자매 가운데 약 한 30% 이상이 우울 장애를 경험하고 있다고 밝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히 그 가장 취약한 사람은 누구냐면 희생자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사람, 알 수 있었던. 그래서 자살 전에 24시간 내에 이 희생자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죽음의 어떤 책임을 느끼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와 같이 이제 자살의 그 희생의 친구, 가족 이런 사람들은 오랜 후유증을 겪게 되고, 그다음에 자살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살의 위험도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이제 치료와 사후 예방적 어떤 돌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치료, 그다음에 사후 예방적 돌봄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국가에서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치료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청소년 자살 문제는 한국 사회의 어떤 적나라한 자상, 어떤 현주소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청소년 자살 문제는 어떻게 돼요? 자살한 청소년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문제 혹은 나의 문제로 이제는 직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 자살 시도는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가정 자체가 어떻게 돼요? 좁게는 청소년 당사자와 관련 주변자들의 어떤 그런 정신 건강에 큰 영향,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넓게는 어떻게 돼요? 넓게는 넓게는 여기에서 보면 그 사회적 어떤 기능이 저하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어떤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 자살 시도 현상은 반복적이고 전염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 충동이라든지 이 시도를 경험한 청소년은 어떻게 돼요? 조기에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관리해 갈 역할은 가정에서는 어떻게 되면 우리가 부모들이고 학교에서는 교사죠, 교사.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는 이 지역사회를 담당하는 우리 모두가 성인들이 이런 어떤 청소년 자살의 어떤 예방적인 측면에서 이런 어떤 그 역할들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청소년 자살의 이제 대책입니다. 대책은 또 시간이 이제 많이 됐으니까 우리가 10분간 휴식하고 계속 이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